안녕하세요. 한국 나넷이 자세히 보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어, 역시 김경주 시인의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보면은 그 식구 중에 슬픔이 내 몸에서 하는 일은 슬픔을 지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이게 매우 난해한 그런 구조인데 이 제목은 꽤 로맨틱한데 사실 이 시는 상당히 철학적인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김경주 시인의 많은 시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 그 시의 형식을 갖춘 그런 철학적 성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대단히 철학적인 그 뉘앙스가 강합니다. 자, 이 시도 역시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전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김경주.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하고, 구름은 하늘을 흘러가게 하고, 꽃은 바람을 흘러가게 한다. 하지만 슬픔은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 일을 오래 슬퍼하다 보니 물고기는 침을 흘리며 구름으로 흘러가고, 햇볕은 살이 부셔져 바람에 기대어 떠다니고, 꽃은 하늘이 자신을 버리게 내버려 두었다. 슬픔이 내 몸에 사는 일은 슬픔을 지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자신을 지나가기 위해 슬픔은 내 몸을 잠시 빌려 산다. 어린 물고기 몇 내 몸을 지나가고 구름과 하늘과 꽃이 몸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슬펐던 이유다. 슬픔은 내 몸속에서 가장 많이 슬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인데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과 감성이 있겠지만 어, 아,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슬픔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탐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의 전개 과정을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음, 여기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하고 구름은 하늘을 흘러가게 하고 꽃은 바람을 흘러가게 한다. 하지만 슬픔은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여기까지가 여기는 대체로 그 자연의 조화와 역할에 대비된 우리 몸에 대한 슬픔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슬픔의 감정이 야기하는 혼란과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 여기 그 일을 오래 슬퍼하다 보니 물고기는 침을 흘리며 구름으로 흘러가고
햇볕은 살이 부셔져 바람에 기대어 떠다니고 꽃은 하늘이 자신을 버리게 내버려 두었다. 요 부분을 음, 그 슬픔의 감정 이야기하는 혼란과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슬픔의 역할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슬픔이 내 몸을 사는 일은 슬픔을 지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자신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 슬픔은 내 몸을 잠시 빌려서 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아마도 그 슬픔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는 슬픔의 자기 해소 과정으로서의 치유. 어, 그러니까 여기인데 어린 물고기 몇 내 몸을 지나가고 구름과 하늘과 꽃이 몸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슬펐던 이유다. 슬픔은 내 몸 속에서 가장 많이 슬펐다. 이 부분은 아마 슬픔의 자기 해소 과정으로서의 치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처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김경주.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하고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한다. 이 상식적인 논리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말이죠. 뭐 물고기가 물을 흘러가게 한다? 조금 이상하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철학적인 그런 함의가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존재는 자신과 관련된 대상을 움직이는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제 물고기는 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테고, 또 구름은 하늘에 대해서, 꽃은 바람에 대하여 나름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하고, 구름은 하늘을 흘러가게 하고, 꽃은 바람을 흘러가게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하고 라는 구절은 자연을 일상적인 논리로 바라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상당히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시각을 반영하는데, 그것은 원초적인 느낌 혹은 직관적인 인상으로 자연현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학적인 그런 태도하고 상당히 흡사한 것 같아요. 좀 더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존재가 공간을 창조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냥
공간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비로소 그 공간의 내용을 이뤄낸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시인은 물고기라는 존재가 비로소 물이라는 공간을 물답게 만든다고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으면 물은 그저 모여있는 액체뿐인데 물고기 움직임이 비로소 물의 흐름이라는 성격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논리 오류가 아니라 세계를 관계와 생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그런 시각이죠. 이는 마치 길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만든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사람, 이런 존재가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이제 이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볼 때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하고, 구름은 하늘을 흘러가게 하고, 꽃은 바람을 흘러가게 한다. 요 식구가 조금 공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지만 슬픔은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자연현상의 나름대로 어떤 역할 부여를 얘기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슬픔은 도대체 내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도 하나의 자연현상이라면 슬픔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슬픔도 내 몸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겠죠. 마치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역할이 무엇인지 화저는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슬픔은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탐색 과정인데 그 탐색 과정이 다음에 전개가 되는 거겠죠. 예, 조금 약간 철학적인 그런 복잡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여기에 그 좀 더 자세한 그런 해설을 좀 첨가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그 일을 오래 슬퍼하다 보니 물고기는 침을 흘리며 구름으로 흘러가고 햇볕은 살이 부서져 바람에 기대어 떠나가고 꽃은 하늘이 자신을 버리게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이제 그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나는 우리 인식작용의 혼란, 이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슬픔의 감정이 야기하는 혼란과 왜곡. 그러니까 그 일을 슬퍼하다 보니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도대체 슬픔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을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슬픔이 어떤 극에 달하면 자연 질서가 아주 혼란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음. 아, 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물고기는 침을 흘리며 구름을 흘러간다. 아, 어떤 그 자연 현상의 혼란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때 슬픔은 우리의 인식 체계를 파괴시키는 파괴작처럼 보인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면은 무슨 판단도 안 되고 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가 쉽죠. 예, 여기에서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존재의 총체적 파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요 구절을 물고기는 침을 흘리며 구름을 흘러가고 또 햇볕은 살이 부셔져 바람에 기대어 떠나가고 그래서 이 붕괴 과정을 이렇게 조금 더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어떠한 붕괴가 일어나냐면 생리적 공간적 붕괴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신체 반응과 현실 감각의 상실.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물고기는 침을 흘린다는 것은 어, 어떤 그 신체의 어떤 극도의 어떤 혼란과 그 피로와 이런 걸 경험할 때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게 아니죠. 네. 물고기가 침을 흘린다. 아, 그리고 물고기가 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구름으로 흘러가. 이런 그 음, 통제 불가능한 신체 반응과 현실 감각이 상실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햇볕은 살이 부셔져. 이 살이라는 것은 그 유기체가 갖고 있는 그 살을 말하는데 뭐 햇볕이 무슨 살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무형의 그 햇빛도 어떤 거기에 그것을 유기체화 시켜갖고 거기 살이 부셔진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런 유기체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체의 파편화와 극도의 무기력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바람에 기대어 떠다니고 에, 바람에 기대어 떠다닌다. 햇볕이 그 스스로 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기대서 살이 부셔진 채로 떠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세계로부터의 고립과 체념적인 수동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존적 혹은 관계적 그런 붕괴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죠. 음, 아, 꽃은 하늘이 자신을 벌게 내버려두었다.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겠군요. 그래서 아, 하늘이 꽃을 버렸다는 것은 꽃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실존적인 그런 소외, 고립, 그리고 버리게 내버려 두었다. 이거
여기서 어떤 극단적인 어떤 수동성을 체념적인 그런 수동성, 음, 그 자신을 에, 내버리는 그런 체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슬픔의 감정이 야기하는 그런 혼란과 왜곡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모든 이미지는 슬픔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대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처절할 정도의 혼란과 파괴를 겪지 않고서는 뒤이어나오는 슬픔이 슬픔을 지나가는 일이라는 통찰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붕괴는 새로운 인식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뒤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와서 슬픔이 내 몸에서 하는 일은 슬픔을 지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건 그렇게 오랫동안 슬픈 상태에서 아, 참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슬픔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조금 얻은 거죠. 아, 슬픔은 내 몸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건데, 음, 그래서 그 깨달음이 뭐냐면 슬픔이 내 몸에서 하는 일은 슬픔을 지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파괴처럼 보이던 모든 혼란은 사실 슬픔이 자기 자신을 지나가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즉, 슬픔을 슬픔으로 치유하는 과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이 말이 참 굉장히 좀 어려운데, 슬픔이 슬픔을 지나가게 한다. 앞에 슬픔은 뭐고 뒤에 슬픔은 뭔가. 에, 그것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슬픔을 야기한 사건이나 과거의 기억을 흘러가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슬픔은 슬픔의 감정, 이것이 슬픔을 지나게 한다. 이 뒤에 슬픔은 어떤 슬픔에 대한 기억, 어, 슬픔을 야기한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히는데, 이런 것들을 흘러가게 한다는 아,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말은 슬픔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슬픔을 스스로 흘러가게 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역할, 어, 슬픔을 스스로 흘러가게 하는 하나의 동력. 어, 음, 그러니까 어떤 슬픈 사건이나 슬픈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애도를 했을 때, 아, 그 슬픈 기억, 슬픈 사건에 대한 기억이 우리 몸을 떠나간다, 흘러가게 한다.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아, 애도의 필요성을 어,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아, 자신을 지나가기 위해 슬픔은 내 몸을 잠시 빌려 산다. 음, 음. 그러니까 슬픔이 내 몸을 잠시 빌려 산다는 것은 아, 음. 그러니까 슬픔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슬픔이 그 지나감의 일을, 그 흘러감의 일을, 슬픔이 우리에게서 흘러 지나가도록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 숙소이자 통로라는 것. 음?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빌려서 이 슬픔은 스스로 떠나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그 슬픔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슬픔이 곧 나 일부는 아니다 이거죠.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를 통과하는 어떤 것으로 객관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슬픔과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음, 음. 그래서 슬픔은 자신을 지나가기 위해 슬픔은 내 몸을 잠시 빌려 산다. 아, 이제 그러한 의미로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 물고기 몇 내 몸을 지나가고 구름과 하늘과 꽃이 몸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슬펐던 이유다. 슬픔은 내 몸속에서 가장 많이 슬펐다. 아, 이 부분은 결국은 슬픔의 자기 해소 과정으로서의 치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어린 물고기 또 구름, 하늘, 꽃이 몸을 지나갈 때마다 음, 이때 그 어린 물고기, 구름, 하늘, 꽃은 각각 내가 과거에 슬퍼했던 수많은 사건들과 그로 인한 그 느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이러한 슬픔의 기억들이 지나갈 때마다 슬펐던 것이다. 아. 그래서 지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슬픔의 기억들이 정리되고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음. 슬픔이 지나가면은 우리는 그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 치유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현재 슬픔을 온전히 느낄 때, 예, 음, 말하자면 어떤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 내 몸과 마음을 지나가는 것이다. 아, 아.
그리고 슬픔은 내 몸속에서 가장 많이 슬프다. 이 말도 참 어려운데. 슬픔은 내 몸속에서 가장 많이 슬펐다. 라는 말은 슬픔 그 자체가 몸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로 슬픔을 의인하여 그 역시 고통스러운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음, 음. 내 몸은 슬픔의 수로를 소멸시키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에, 활동한 장소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자, 결국 슬픔은 그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사라지며 그러면 그곳에 남은 것은 가장 많이 슬퍼했던 그런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남은 정화된 고요와 깨달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는 것 같죠. 음. 자, 아, 뭐 수많은 다른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하겠지만 또 이 시를 있는 하나의 그런 시각,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전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금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김경주. 물고기는 물을 흘러가게 하고 구름은 하늘을 흘러가게 하고 꽃은 바람을 흘러가게 한다. 하지만 슬픔은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 일을 오래 슬퍼하다 보니 물고기는 침을 흘리며 구름으로 흘러가고 햇볕은 살이 부서져 바람에 기어 떠다니고 꽃은 하늘이 자신을 버리게 내버려 두었다. 슬픔이 내 몸에 사는 일은 슬픔을 지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자신을 지나가기 위해 슬픔은 내 몸을 잠시 빌려 산다. 어린 물고기 몇 내 몸을 지나가고 구름과 하늘과 꽃이 몸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슬펐던 이유다. 슬픔은 내 몸속에서 가장 많이 슬펐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병주 시인의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